저희는 개발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멋진 개발자죠. 그래서 중복된 코드를 발견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함수로 추출해서 중복 코드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리액트 개발자입니다. 리액트 훅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개의 훅을 조합해서 멋진 기능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멋진 기능을 여러 컴포넌트 안에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면 중복된 코드들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이때 우리 개발자 본능은 이 중복된 코드들을 없애버리라고 막 소리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멋진 기능을 구현해 놓은 리액트 훅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태 관리라는 멋진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use state 훅을 사용하면 코드 단 한 줄만으로 어디서든지 상태 관리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이 멋진 기능이 리액트 훅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복사 붙여넣기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셨나요? 나만의 리액트 훅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담은 나만의 커스텀 훅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 훅을 만들어두면 다른 리액트 훅처럼 필요할 때마다 간단히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커스텀 훅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직접 커스텀해서 만드는 리액트 훅이에요. 커스텀 훅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함수 안에 구현만 해주면 돼요. 컴포넌트 내부에 있던 로직을 커스텀 훅이라는 함수로 쏙 빼주는 거죠. 물론 매개 변수와 리턴 값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커스텀 훅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커스텀 훅 내부에서 다른 리액트 훅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커스텀 훅을 사용하는 컴포넌트마다 커스텀 훅이 가지는 스테이트와 이펙트는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커스텀 훅은 폭발적인 재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스텀 훅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저와 함께 컴포넌트 내부 로직을 커스텀 훅으로 하나하나 추출해 나가면서 직접 우리만의 리액트 훅을 만들고 사용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두 가지 멋진 커스텀 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저와 함께 만들어 본 커스텀 훅을 넘어서 훨씬 다양하고 유용한 커스텀 훅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인풋 박스 이렇게 하나 있는 앱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풋을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많이 짜죠. use state를 통해서 인풋 값을 넣어줄 state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름은 input value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set input value라는 이 input value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함수도 받아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input 태그의 value 속성으로 우리가 만든 input value state를 넣어주고 onChange로는 여기 위에 만든 handle change라는 함수를 넣어줬어요. 이 handle change는 그냥 input 박스 안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다가 set input value로 state를 업데이트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치면은 이 input value에 이 값이 담기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줄 건데 이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 위에 팝업이 뜨게 할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handle submit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alert 그리고 input value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handle submit은 밑에 있는 버튼에 onClick 속성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확인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이 뜬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을 누를 때마다 이 인풋 박스를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 handle submit 맨 아래다가 set input value 하고 이렇게 빈 문자열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팝업에 확인을 누르면은 초기화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컴포넌트들마다 이렇게 인풋 값을 처리해줘야 된다면 우리는 이런 로직을 여러 컴포넌트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 코드가 막 생기겠죠. 또 여러 컴포넌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앱 컴포넌트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인풋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이 input value라는 스테이트도 3개가 필요할 거고 또 이 handle change 함수도 3개씩 막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막 중복 코드도 늘어나고 깔끔한 코드를 사랑하는 저희와 같은 개발자들은 막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인풋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은 우리만의 커스텀 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커스텀 훅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우리가 상태 관리를 위해서 이 use state라는 훅을 이렇게 한 줄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모든 기능을 담은 훅을 단 한 줄만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앱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만든 인풋 처리 기능을 추출해서 우리만의 커스텀 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나죠? 자, 먼저 우리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소스 폴더 안에다가 useinput.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의 커스텀 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 훅을 만든다는 거는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먼저 export 함수를 우리가 익스포트 할 거니까, 그리고 펑션 이름은 useinput 이렇게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useinput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커스텀 훅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useinput이라고 지어준 이유는 인풋을 처리할 기능을 담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함수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스텀 훅도 리액트 훅이니까 이 use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훅을 사용하면서 이상한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리액트 자체에서 콘솔에 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스텀 훅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복사해가지고 그냥 여기 함수 안에다가 붙여 넣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앱 컴포넌트에 다시 가서 핸들 체인지까지만 복사를 해줄게요. 이 핸들 서브밋은 조금 이따가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use input에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그리고 당연히 use state 임포트 시켜와야겠죠. 이 커스텀 훅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커스텀 훅 안에다가 use state 같은 리액트 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use input이라는 커스텀 훅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인풋에 들어갈 초기 값을 이렇게 전달해 줄게요. initial value, 그리고 이 use state의 초기 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리턴 값도 만들어 줄 건데 이 리턴 값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린 그냥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리턴 값 안에는 우리의 인풋 값을 가지고 있을 input value state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또 핸들 체인지도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만의 커스텀 훅이 완성되었어요. 정말 쉽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 use input 커스텀 훅을 사용해 볼게요.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사해 온 거 싹 지워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든 use input 훅을 이렇게 임포트 시켜줄 거예요. 자, 이 use state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임포트를 지워주고, 우리가 만든 use input이라는 커스텀 훅은 이 인풋 박스에 들어갈 초기 값을 인자로 전달받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녕 이렇게 전달해 줄게요. 자, 우리의 커스텀 훅은 리턴 값으로 배열을 받아요. 이 배열 안에는 input value라는 우리의 인풋 값을 담을 state랑 핸들 체인지, 이 인풋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 불릴 함수를 리턴해 주죠. 자, 그러면 리턴 값에 맞춰서 이렇게 input value 그리고 핸들 체인지 이렇게 받아와 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면 에러가 났네요. 아, 이거 그냥 잠깐만 코멘트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초기 값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막 인풋 값을 바꿔주면은 업데이트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때요? 우리가 처음 만든 커스텀 훅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우리는 이 use input이라는 커스텀 훅 안에다가 이렇게 인풋을 처리하는 기능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로직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use input 훅이 반환해주는 input value랑 핸들 체인지만 이렇게 인풋 태그의 속성으로 넣어주기만 하면서 우리의 인풋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인풋을 여기 아래다가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더 이상 긴 로직을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그냥 use input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줄로 사용하면 돼요. input value to handle change to 이렇게 해서 use input 가져와서 초기 값으로는 1, 2, 3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냥 이거 복사해서 여기 두 번째 인풋 태그에다 넣어주고 똑같이 handle change to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자, 이렇게 안녕 1, 2, 3 잘 나오고 인풋 처리도 막 이렇게 따로따로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커스텀 훅 맨 처음에 썼을 때 진짜 막 감탄했거든요. 만약에 컴포넌트들이 진짜 많고 컴포넌트 하나하나마다 인풋 처리를 해줘야 된다면 그냥 우리가 만든 use input 커스텀 훅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줄씩만 추가해주면 끝나잖아요. 이거 진짜 개꿀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자, 이번에는 핸들 서브밋.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이 서브밋을 처리하는 기능도 use input에다가 넣어줄게요. 먼저 이 두 번째 인풋은 그냥 지워주고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use input 파일로 돌아가서 여기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submit action 이렇게 받아와 줄게요.
그리고 핸들 체인지 밑에다가 핸들 서브밋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함수는 우리의 인풋 스테이트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서브밋 액션을 이렇게 호출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 인자로는 인풋 밸류, 우리의 인풋 값을 담은 스테이트를 넣어 줄게요. 자, 이 핸들 서브밋도 다른 컴포넌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리턴되는 배열에다가 포함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이 핸들 서브밋 지워주고, 더 이상 필요 없죠. 왜냐면은 리턴 값으로 받아올 거기 때문에 핸들 서브밋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그냥 여기 확인 버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유즈 인풋의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불려지게 될 함수를 담아주면 되겠죠. 그 함수는 컴포넌트 바깥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팝업을 띄우는 거니까 이름은 디스플레이 메시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유즈 인풋으로 돌아가면은 이 서브밋 액션, 여기 매개 변수로 받아온 서브밋 액션으로 이 디스플레이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서브밋 액션은 인풋 밸류를 인자로 넣어주니까 다시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여기 디스플레이 메시지도 메시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줄게요. 그리고 내용은 똑같이 프롬프트가 아니었죠. 알러트 이렇게 해주고 메시지 딱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시지 함수를 여기 유즈 인풋의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끝나죠. 자,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초기 값은 안녕이 아니라 그냥 빈 문자열로 바꿔줄게요. 자, 리프레시 해주고,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별코딩 이렇게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은, 자, 잘 뜬 거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은, 자, 초기화도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즈 인풋이라는 커스텀 훅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커스텀 훅의 재사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유는 이 커스텀 훅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와 이펙트, 여기의 경우에는 이펙트는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스테이트와 이펙트는 이 커스텀 훅을 사용하는 컴포넌트마다 독립적이에요. 또 한 컴포넌트에 이 커스텀 훅을 여러 번 사용해도 독립적인 스테이트와 이펙트가 여러 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여러 개를 처리하기 위해 이 유즈 인풋 커스텀 훅을 반복해서 사용해도 이 각각의 인풋은 독립적인 이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코드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자꾸 놓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천천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있는 코드가 이렇게 가려졌으니까 이거 새로운 줄로 하고, 자, 영상을 잠깐만 멈추셔서 코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게 앱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유즈 인풋 파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게 우리가 만든 유즈 인풋 커스텀 훅이에요.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하셨나요? 다시 앱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엄청 유용한 커스텀 훅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싹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싹 지워줄게요. 이번에 만들 커스텀 훅은 use fetch라는 커스텀 훅인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자바스크립트의 fetch API를 많이 사용하죠. 이번에 만들어 볼 use fetch라는 훅은 이 fetch API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해주는 커스텀 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use 이펙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단 한 번만 이 use 이펙트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의존성 배열을 이렇게 빈 배열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fetch 이렇게 적어주고, 이 fetch 안에다가는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에 URL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사용할 API는 JSON placeholder라는 API인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URL을 fetch를 통해 불러주면은 더미 데이터를 반환해줘요. 이 JSON placeholder URL 뒤에다가 /users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 명의 모크 유저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이 JSON placeholder를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웹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제가 사용한 이 URL은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넣어둘게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fetch 뒤에다가 then을 붙여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주고, 또 뒤에다가 then을 붙여가지고 반환된 값을 콘솔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리프레시 해주고 개발자 툴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10명의 모크 유저 데이터가 반환된 거 보이시죠? 이 데이터를 한번 둘러보면은 배열을 하나 받아왔고 이 배열 안에 각각의 유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름도 들어있고 뭐 이메일도 들어있고 아이디도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크 데이터가 잘 받아져 왔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URL 맨 뒤에다가 유저가 아니라 포스트 이렇게 해주면은 게시물과 관련된 모크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와요. 자, 이렇게 다른 데이터가 받아와졌죠? 또 여기 포스트가 아니라 todos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200개나 들어있네요. 뭐 200개의 할 일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반환을 해줬어요. 이 JSON 플레이스홀더 굉장히 편리한 API인 것 같아요. 자, 다시 users로 바꿔주고 이 개발자 툴은 닫아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앱 컴포넌트 안에다가 fetch를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다 만든 다음에 use fetch라는 커스텀 훅으로 차근차근 함께 추출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위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함수 이름은 fetch URL 이렇게 지어줄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 use effect 안에 있는 거를 복사에다가 이 fetch URL 함수에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JSON placeholder URL은 이렇게 복사해서 이 컴포넌트 바깥에다가 base UR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붙여 넣어줄게요. 그리고 .com 뒤에 오는 이 users는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이제 fetch URL은 type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을 건데 여기 fetch 안에다가 base URL 그리고 슬래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뒤에다가 타입을 넣어줄게요. 이 타입에는 유저가 올 수도 있고 포스트가 올 수도 있고 to도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fetch URL 함수를 use effect 안에서 불러줄 건데 맨 처음에는 users 이렇게 불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앱 컴포넌트에다가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데이터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데이터라는 스테이트 안에다가 우리가 fetch API를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use state 이렇게 임포트 시켜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null 값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 fetch URL 함수 안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콘솔에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 set data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 state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서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차 출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고 개발자 툴을 열어보면은 이 데이터 안에 초기 값으로는 null이 들어있고 이 fetch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렇게 모크 유저 정보들이 잘 받아와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콘솔에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다가 프리 태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줄게요. 이 데이터는 JSON 형태일 거니까 이렇게 JSON stringify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로 null 그 다음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이 화면에 예쁘게 출력이 잘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이 h1 태그 밑에다가 버튼을 3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users 이렇게 넣어주고 이 두 번째 버튼은 posts 이렇게 넣어주고 세 번째 버튼은 todos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우리가 만든 fetch URL 함수를 불러줄 건데 이거는 유저 버튼이니까 유저에 관한 모크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유저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fetch URL이라는 함수가 불려서 이 타입 안에는 users가 들어있게 되니까 유저에 관한 모크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 데이터 스테이트 안에다가 유저 정보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그 받아와진 정보는 여기 이 프리 태그를 통해서 화면에 예쁘게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 복사해서 여기 포스트에다가도 넣어주고 to도에다가도 이렇게 붙여 넣어줄게요. 근데 fetch URL의 인자로는 두 번째 버튼은 post 이렇게 넣어주고 세 번째 버튼은 todos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화면을 리프레시 해준 다음에 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use effect에서 users를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유저에 관한 모크 정보가 잘 출력이 되었고 우리가 포스트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화면의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to do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또 변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멋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능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 사용을 해야 된다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지 않겠죠? 우리는 깔끔한 개발자니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이 멋진 기능을 use fetch라는 커스텀 훅으로 추출해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방금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코드를 놓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이 코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읽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use fetch 커스텀 훅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파일 이름은 use fetch.j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똑같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함수 이름은 use fetch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우리의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커스텀 훅으로 추출해줄 기능을 복사해서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해주고 use fetch 훅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use state를 이렇게 임포트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use effect도 임포트 시켜줘야겠네요. 자, 이제 use fetch의 매개 변수로 우리가 사용할 베이스 URL을 전달해주고 또 initial type,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할 타입을 넣어줄 거예요. 우린 화면에 유저 정보를 제일 먼저 보여주니까 여기다가는 users라는 스트링을 이따가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제 use fetch 커스텀 훅의 반환값으로는 아까 use input에서는 배열을 반환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객체 형태로 반환해 줄게요. 이 객체 안에 데이터 스테이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fetch URL 이것도 다른 컴포넌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턴 값을 설정해 줄게요. 자, 이제 이 이니셜 값을 복사해서 여기 맨 처음에 불릴 use effect 안에 있는 fetch URL의 인자로 유저 스트링 대신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아까 주석 처리해준 이 코드를 싹 지워줄게요. 코드가 좀 더 잘 보이게 여기 닫아주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use fetch 커스텀 훅을 임포트 시켜주고 여기 위에 있는 use effect와 use state 임포트는 필요 없으니까 싹 지워줄게요. 자, use fetch는 인자로 베이스 URL을 하고 initial 타입을 받죠. 우리의 베이스 URL은 여기 있는 JSON placeholder 이 URL이죠. 이거 그냥 넣어주고 그 다음에 initial 타입으로는 똑같이 users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use fetch가 반환하는 값에 맞춰서 object destructuring을 해줄 건데 이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죠.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 fetch URL 함수를 받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주고 저장 한 다음에 화면을 리프레시 해주면은 자, 우리가 아까 만든 거랑 똑같아요. 포스트 누르면은 이렇게 포스트 데이터로 바뀌고 투두 누르면은 투두 데이터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fetch 기능을 여기 use fetch라는 커스텀 훅 안에다가 싹 숨겨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능을 다른 컴포넌트에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이 한 줄만 딱 넣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use fetch라는 커스텀 훅은 첫 번째 인자로 받은 베이스 URL을 사용해서 이 두 번째 인자로 받은 타입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가져오는 일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use fetch에서 받아온 데이터와 fetch URL을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멋지게 데이터를 출력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해 볼게요. 우선 여기 있는 버튼들을 싹 지워주고 그리고 이 use fetch로 받아온 데이터 변수의 이름을 user 데이터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fetch URL은 안 받아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싹 지워주고요. 이 user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 프리태그 안에 붙여넣어 주시고 이 user 데이터는 여러 명의 유저 정보를 담은 배열이죠. 그냥 맨 처음 것만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유저 데이터가 fetch를 통해 받아오기 전에는 값이 null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감싸주고 유저 데이터가 있을 때만 프린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 use fetch 이 코드 한 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름은 post 데이터로 바꿔준 다음에 타입으로 users가 아니라 posts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 이 프리 태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post 데이터가 있다면 이 post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h1 태그를 넣어주고 post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첫 번째 거는 user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유저 데이터도 이쁘게 잘 받아왔고 포스트 데이터도 이렇게 이쁘게 잘 받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다른 컴포넌트들이 어떤 베이스 URL을 통해서 이런 타입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가져오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만든 use fetch 훅을 가져다가 그냥 사용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use input과 use fetch 두 가지 커스텀 훅을 함께 만들어 봤어요. 커스텀 훅을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커스텀 훅의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여러 컴포넌트들의 반복되는 로직이 필요하게 된다면 커스텀 훅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